국제뉴스 배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뉴스 담당해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께서 잠시 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셨는데요. 저희 이제 배수연 기자와 내일까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으로 올해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저녁에 이제 미국 뭐 상황, 경제 상황 연결 통해서 만나 뵀었는데 네, 이렇게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경제 얘기 좀 중심으로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속보로 하나 전해주신다고요. 어떤 얘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아소다로 지금 그 일본 정치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아소다를 만났던 게 일종의 이제 일본이 이 보험을 드는 성격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트럼프가 그 달러인 환율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인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목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였는데요. 이런 부분 등등이 반영이 돼서 최근 달러엔 환율, 이 부분은 단순히 미국과 일본의 국채 스프레드 차이로만 해석할 수 없는 그 기저에 흐르는 아주 큰 흐름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엔과 관련돼서 이 엔저가 네. 재앙이다. 네, 뭐 트럼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건 그 미국의 용인이 없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기조적인 달러엔 환율의 상승,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용인을 해주는 상황에서 지금 이 엔화의 약세가 기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기 전에 봤더니 155.304엔 34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는데, 환율이 올랐다는 건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아베가 취임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12년 전 달러인 환율이 얼마인지 사람들은 기억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80엔대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뛰었다는 그러네요.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외환위기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달러인 환율이 급등하는 수 있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제부터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55엔이 코앞이다 이런 얘기 연일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돌파를 했고요. 이게 얼마나 좀 의미가 있는 일인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구두 개입이 연일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특이점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저 전성시대 이걸 이끌어냈던 이 설계자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가 있는데요. 하마다 고이치라는 예일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아메리카는 일본의 보화를 알고 있다.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 전, 14년 전에 출간을 했었고요. 그 책을 통해서 미국은 일본이 엔화를 아무리 약세로 가더라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가장 큰 그림이기 때문에 마음껏 양적 완화를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근간은 양적 완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가고 보면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때 주가 지수가 니케이 225가 아마 많이 안 됐을 겁니다. 8천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최고점까지는 한 4만 이상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4배 이상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엔제가 어떤 흐름에서 지금 기조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좀 나아갈 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당시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애제자가 일본은행 총재였습니다. 그 시라가와 총재였는데요. 시라가와 총재를 저격하면서 저서를 통해서 직전 BOJ 총재였던 구로다 하루이코, 당시에는 ADB 총재였습니다. 그 ADB 총재를 일본은행 총재로 청거를 했고 아베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고인이 됐지만 아베 전 총리는 미국에 갈 때마다 하마다 고이치를 만나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엔즈에 대해서 특별 강연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마다 고이치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 네네. 이분이 일본 총리, 그러니까 아베 일본 총리가 경제 멘토로 네, 대우를 맞습니다. 하는 그분이고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엔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네, 언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쓰고 있는 그 통화 정책은 신화폐 금융 이론 MMT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않는다면 재정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이 이론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가지수 상장 펀드를 ETF를 사고 있습니다. ETF를 사고 있는 잔액이 아마 한 600조 원 정도 될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일본 정시를 바치는 아주 근간이고 여태까지 YCC를 해왔다는 것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이런 그 무지막지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본 엔화를 약화시켰고 그 약화시켰던 부분이 지금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엔원 재정 환율을 보면 지금 900원대에도 깨진 사례가 여러 번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물쭈물하다가 한국은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산업 구조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모든 부분이 우리는 일본하고 상당히 닮은 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엔원 재정 확률까지 이렇게 좀 약화되면 우리가 좀 경쟁력을 좀 빠르게 잃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월가는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거의 제로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금 종합 상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냐면 기저가 작동하고 있냐면 제로 쿠폰으로 이제 금리를 조달해서 공짜 돈을 조달해서 그 주식을 사면 배당이 5%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무이념 수익률로 5%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버핏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본 월가들이 이제 너도 나도 지금 일본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 중에서 일본 지수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다는 건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실 테고요. 네. 그동안 아베노미스가 실패할 거라고 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 변화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올해 언제 일본이 할 것인가 좀 점을 치고 예측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올 초에 할 것이다 했었는데 이제 지진이라는 악재가 좀 있었고 그게 미뤄져서 어쨌든 단행을 하고 올 한 해는 그러면 N 약세가 아니라 그래도 돌아설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계속 될 거라는 예상이 좀 보시면 있을까요? 네, 지금 일본이 17년 만에 그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를 했지만 앞서 조금 언급해드렸듯이 미국채하고 일본 국채, JGB하고의 스프레드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짜 태평양 바다에 돌 하나 던진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을 여러 차례 해오고 있지만 실개입은 지난해 한번 했던 거 말고는 없는 걸 보고 시장은 이게 용인을 하는 것 아닌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150엔대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봤는데 훌쩍 뛰어넘었고요. 오늘 또 155엔이 넘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160엔은 왜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기저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심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시장이 워낙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엔화의 약세는 좀 기저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그 중국의 대항마로 키우겠다는 그런 미국의 뚜렷한 그런 전략적 그런 뒷받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 대상으로 호텔이 가장 인기를 끌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떤 스토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해지지 않습니까? 자산이 일본의 자산이 네. 자산이 아주 값싸 보이니까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요. 글로벌리 보면 해외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44% 급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만 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엔화의 약세가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얼마나 군침이 나는 그런 현상인지를 알 수 있고요. 호텔 이용료가 지금 한 30에서 6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약세는 일본 매크로 경제 쪽에서 보면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당국자들이 그런 이야기인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이라는 제가 네. 보기에는 여태까지 구두 개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그 구두 개입을 더 이상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155엔이 뚫렸고요. 160엔까지도 지금 이렇게 되면 마땅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계속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객실료가 뭐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 이런 얘기는 이제 관광객도 엔저로 상당히 좀 많이 몰리면서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고요.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두 개입이 원래 이렇게 몇 번 있으면 그 다음은 실개입이다 이런 어떤 예상들이 있는데 있을까요? 155엔이 이제 넘어서면 지금 넘어섰잖아요. 네.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게 일본에 대한 해외 투자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안타깝지만 미국의 그 메그랜피시안트 7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AI 열풍이 이는 데 따른 반도체 수요에 따른 그런 투자 수요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그러니까 해외 투자 입장에서는 엔화의 약세는 투자를 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엔화의 약세가 지금 당장은 좀 월가들의 그런 그 이해와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저희들이 적으로 봐야 될 게 일본에 대한 그런 해외 직접 투자가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FDI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용인 아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쪽의 움직임도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최근에 이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그런 전용차인 비스트에 동승을 해서 셀카를 찍었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 지금 현재의 미국과 일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엔 환율이 단순하게 미국과 일본의 국채 스프레드 차이로만 움직이는 게 아닐 수 있다. 지금 지난 13년, 15년 동안의 그런 흐름을 보면 이건 아주 기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다. 미국의 용인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셀피, 그 셀카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든 기시다 이 비스트를 타고 셀카 찍은 그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이 밀월 관계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저희들은 조금 그 이웃 나라이지만 심리적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정말 일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고요. 워싱턴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워싱턴이 벚꽃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그 관련된 그런 조경이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미국은 일본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한다. 그리고 훨씬 더 비중 있게 처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각인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요것만 짚어 그런 가운데 지진 소식이 있네요. 네. 지금 규모 5.0의 지진이 24일 오후 8시 40분에 네, 맞습니다. 혼슈 중부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또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